비싼 콜랍스틱 보다 젠틀맨 If you're ready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좋은 영어 교재를 한국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과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미국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년, 2001년에 처음 Literacy Place라는 스콜라스틱의 미국 교과서를 처음 한국에 공급한 회사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스쿨 퍼블리셔 이제 트로피스도 많이 학원이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스토리타운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가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오픈 세미나의 주제가 있고요. 일단 6개월의 계획은 저희가 12월은 아니고 이제 1월에는 이런 주제, 2월에는 이런 주제, 3월에는 이런 주제. 그래서 지난달 주제는 파닉스를 중심으로 파닉스 스펠링, vocabulary까지 가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 달의 주제가 미국 교과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는 사실 학부모님이나 한국 선생님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make sure one thing. This seminar is oriented to parents and Korean teachers. Oh, yeah. Was lucky. So,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요. 다른 분들이 어머님들은 많이 못 들으셔서 좀 그래서 영어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들은 이제 한국말로 진행하는 세미나를 들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한국말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서두를 이렇게 커트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국 교과서가 한국에 소개된 지는 벌써 7, 8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미국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는 학원에서 한 9년 이상 10년 정도의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많이 한국의 교육시장이 개방될 거라고 예상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예전에 온타리오에 있는 사립학교 프로그램을 저희 학원에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립학교에 있는 티처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봐서 그래도 미국 교과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잉글리시뿐만 아니라 Math, Science, Social Study까지 다 이제 학원에서 진행해 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너무나 큰 갭들이 있잖아요. 사실 좋은 내용이라서 이런 내용들도 영어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그만큼 그거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교과서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구성할 것이냐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가르치면서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다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는 1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2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매번 강연 시간에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넘버 1 리뷰합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리뷰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에 Reading Expectation하고 Writing Expectation을 넣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Storytown Grade 2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Expectation을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Q&A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지금 당장 궁금한 거를 알고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저희가 함께 질문을 함께 나누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더라도 메모를 했다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리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좀 서두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이란
살펴보면요.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고 있죠. 한국은.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사실 미국 교과서 할 수가 없고요. 뭐부터 시작해요? 보통 코र्स북이라는 걸 해요. 코र्스북 자체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아이들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어서 어떤 language skill, basic language skill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basic language skill이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게 코र्स북이에요. 그래서 코र्스북은 basic listening skill, speaking skill, reading skill, writing skill, basic grammar skill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를 한번 쉽게 살펴보면 같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팀들이 들어가 있지만 주제가 들어가 있지만 그 주제에서 다루고 싶고 그리고 그 주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거야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cut out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레벨 1, 2, 3, 4 보통 초등 보면은 코र्스북이 6까지 있죠. 대부분 1부터 똑같은 코र्스북을 6까지 갔을 때 물론 아이들은 basic language skill은 쌓입니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베이직이에요. 조금만 그저 깊게 내용들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갑자기 당황하고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건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단어들, 대강 뭐라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나는 영어를 배웠는데 왜 모를까?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런 바의 형식으로 지금 코र्스북은 다뤄주고 있어요. 레벨은 쌓이고 있는데 굉장히 폭이 좁게 베이직 랭귀지 스킬만 쌓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거는 모르는 게 어떻게 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제가 근무해봤을 때 모든 아이들을 많이 테스트해보죠. 그래서 여러 학원에서 온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한 종류의 코र्스북을 공부했냐 아니면 경험이 2개, 3개 있냐에 따라서 조금 더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폭넓게 반복했냐 아니면 확장시켰냐 안 했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코र्스북 하나를 갖고 6부터 가는 것보다는 코र्스북 안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그죠? 베이직 코र्스북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스킬별로 확장하려고 리딩을 확장해주는 코र्스북이 있고 그래머를 확장해주는 코र्스북이 있고 스킬을 포커스한 코र्스북이 있고 마지막이 컨텐츠에 포커스를 맞춘 게 있어요. 1, 2는 물론이고 내용을 어떻게 해요? 심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다뤄본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더 레벨이 튼튼히 흔들리지 않고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학원, B학원, C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봤더니 다 테스트 결과가 다르죠. 그죠? 그 학원이 어떠한 테스트의 기준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베이직 랭귀지 스킬만 테스트하면 그것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조금 어떤 스킬들을 포커스 맞췄어요. 우리 학원은 특별히 리딩 스킬을 테스트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못한 아이들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학원은 그래머하고 라이팅까지 봐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이 낮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던 어떤 커먼하고 쉬운 어떤 주제만 뿐만 아니라 좀 심화된 주제도 막 리튼 테스트에 넣어놓으면 아이들은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벨이 다 틀리다. 당연하죠. 그죠? 공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코र्스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죠? 베이직 랭귀지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라는 기준은 한국 안에서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국 안에서만 지금 그죠?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같이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뭐를 참조할 수밖에 없냐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와 한국의 기준을 잡고 비교해가면서 아이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좁은 폭에서 보면 안 되고 조금 더 어떻게 폭을요?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텍스트북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교과서가 훨씬
체계적이고 교육적이고 많은 내용들을 잘 아이들에게 그죠?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배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교과서더라라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연구 수업을 통해서 걸러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연구 수업들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교과서가 잘만 하면 결론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걸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게 교과서더라. 그래서 교과서는 오른쪽 바에 보면 랭귀지뿐만 아니라 뭐를 강화시켰어요? 컨텐츠. 물론 스킬들도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북하고 코र्스북을 비교해 봤어요. 이렇게 바로.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라 하면 학교에 가서 정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정규 과정을 받게 돼서 이 학교의 정규 수업 내용들은 이거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literacy라는 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reading과 writing. 그죠? 그 안에서도 language art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grammar and writing, vocabulary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께 잘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게 교과서더라. 그러면 교과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코र्스북을 어느 정도 익혀서 베이직 랭귀지 스킬을 쌓은 다음에 교과서에 필요한 스킬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교과서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Ontario, Canada.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곳에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예요. 선생님들의. 거기는 이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literacy란 학교에서 중심이 되는 교육인데 그게 reading과 writing이더라. 그냥 피상적으로 reading과 writing의 중심이 된 교육 이렇게만 사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각 학년별로 어떻게 아이들을 reading을 잘하게끔 어떻게 writing을 잘하게끔 초등부터 어디예요? 하이스쿨까지 쫙 펼쳐놓은 게 사실 이 교육청에서 담당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아이들이 첫 번째 effective reader를 만들어내자라는 아이들을 effective reader로 만들어내자. effective reader란 뭐냐? 그냥 책을 그죠? 잘 읽어내는 아이, 틀리지 않게 읽어내는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내용,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요? 잘 흡수하고 그걸 흡수한 거를 사용할 줄 아는 아이가 effective reader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이해한 걸 가지고 흡수해서 그걸 다시 자기 걸 만들어서 뭔가 produce,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apply 할 수 있는 아이들이 effective reader다. 그리고 student must develop the skill. 아이들은 이러한 스킬을 reading 하는 동안 키워내야 돼요. 첫 번째 process. 많은 정보가 리딩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첫 번째 배워야 되고 두 번째가 analyze.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잘 분석해야죠. 세 번째는 그 분석이 끝난 다음에야 뭐 할 수 있어요? observe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게 이제 흡수가 되면 사고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learly, creatively, and critically.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이 과정들을 다 어디에서? 초등에서 밟아내는 게 바로 이 초등 교과서의 목표예요. 그래서 초등 교과서에 들어가면 reading 잘 읽었냐, 틀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부분. 그리고 they must also develop a rich and varied vocabulary.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사람들은 의견을 표현할 곳도 많고요. 자기가 라이팅을 쓸 것도 많고 기회는 많아졌어요. 일단 퍼블릭하게 그냥 나 혼자 쓴 예전에는 나의 의견을 주로 어디다 많이 썼어요? 일기장. 근데 지금은 그게 공개될 수 있죠. 인터넷 상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은 이제 영어 학회에서 다음 21st century는 어떤 age냐? The age of competition. 라이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다 인터넷에 아이들 막 쓸 수 있잖아요. 뭐 거기 지금 네이버만 들어가도 그죠? 뭐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자기 의견을 막 쓸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어떻게 해요? 글을 쓸 수 있게끔 키워내자라고 이제 발표를 작년에 11월에 미국 영어학회에서는 했어요. 이제 프레지던트가 물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보캐블러리 실력이 많이 떨어져요. 너무 쉬운 말만 많이 써서 그죠? 조금은 어려운 말 있으면은 안 쓰고 그걸 뭘로 대체해요? substitute easy word. 그죠? 그게 사실 좋기도 해요. 근데 너무 easy word만 쓰니까 이제는 어려운 말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거는 국어에서, 한국말에서도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영어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다른 랭귀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러다가는 vocabulary들이 어떻게 해요? 확 줄어들겠죠. 안 되겠다.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vocabulary를 많이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주자라는 게 주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교과서에 녹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프로그램이란 첫 번째 아까 리처시 중심이라고 했죠. 그죠? 리딩과 라이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어떨 때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는 뭐냐면 리딩과 라이팅을 함께 가르쳤을 때가 가장 둘 다의 효과를 같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해요? 효과가 떨어져요. 리딩 수업 따로, 라이팅 수업 따로가 아니라 리딩 한 걸 그대로 뭘로 전환해요? 라이팅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스토리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의 core 티칭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리딩을 그냥 아이들한테 그래 책 읽어라, 책 많이 읽어라 라고만 두지 말고 그죠? 리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가이디드 리딩의 방법을 써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스몰 그룹으로 그걸 직접 해보게 쫙 나눠주죠. A, B, C 스몰 그룹이 막 그걸 해봐요. 그럼 다시 전체가 모여서 그걸 다시 연습하고 아이들한테 리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일일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세요. 이래야 훨씬 독서의 효과가 높다라는 게 실제 연구 수업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과서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iction and Non-Fiction Reading Classic and Contemporary Literature. 재밌는 이야기 중에서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픽션이죠. 픽션 안에서도 판타지예요. 저도 물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non-fiction의 글이 나오면 어떤 랭귀지의 수준은 비슷한데, 그죠? 아이들의 이해력은 상대적으로 확 떨어지죠. 이러니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물론 클래식 많이 읽어라 하지만 아이들은 클래식보다는 뭘 좋아해요? contemporary literature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뭘 했는지 잘 이해하고 싶지 사실 않고 재미없으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면, 그죠?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깊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균형 있는 독서를 하자. Well balanced reading이 교과서의 가장 큰 또 core teaching and learning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creative writing. 아이들이 writing을 form and style만 강조하다 보니까 form and style은 나와요. beginning, middle, end 나오고 어떤 스타일들, 그죠? 뭐 타이틀 어떻게 써야 되고 마진 다 지키고요. 패러그래프 형식도 나오고 잘 나오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용이에요. 내용이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비슷한 거죠. 뭔가 특출한 내용, 독특한 아이디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교과서의 core teaching learning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첨가한 부분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교과서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스토리타운은 최근에 연구 수업을 해봤더니 여섯 번째 아이들의 리딩 플루언시가 상당히 어떻다더라? 낮더라. 리딩 플루언시, 유창함이란 도대체 뭐냐? 리딩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해서 사실 트러피스는 그거를 이제 리딩 플루언시를 테스트하는 걸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폼을 주고 거기에 이제 글자 수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물론 1 minute per oral reading word 해서 1 minute 딱 재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minute에 읽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해했냐 이런 것까지 다 담겨져 있는 테스트 폼을 많이 트러피스가 만들어 놨는데 테스트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잘 읽는 애는 괜찮은데 클래스룸에는 역시 못 읽는 애들이 많은 거죠. 이 아이들을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학년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점점점 어떤 province 아니면 state 아니면 district의 그죠? reading literacy 특히 literacy 안에서 reading의 실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district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안 되겠다. 이거를 직접 어떻게 현장에서 선생님이 reading fluency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풀어서 reading 할 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스토리타운이에요. reading fluency를 모든 레슨별로 다 넣어놨습니다. 다른 교과서랑은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reading fluency를 직접 레슨에 넣었다. 7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vocabulary가 너무 심각하다. 특히 봤더니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접해야 할, 배워야 할 vocabulary들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죠? 1학년은 쉬운 단어, 그죠? 고학년은 어려운 단어.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단어는 4, 5, 6학년, 7, 8학년으로 쭉 밀어놨어요. 근데 결과는 사실상 더 웃긴 게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때 가서 아이들이 그 단어를 익힐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단어는 자꾸 접하면 접할수록 익혀지는 거지 저 뒤에 그때 가서 너희들 익혀라고 놨더니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상황이. 그래서 스토리타운은 이 방법을 쓴 거죠. 어머님의 그죠, 육아법 중에서 안 먹는 게 있으면 뭐예요? 잘 먹는 거에 껴주는 거죠. 그래서 1학년부터 1학년이 배워야 할 단어 중심 앞뒤에 어려운 단어를 심습니다. 중심에 같이 어렵지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을 넣어주면 접해보면 그죠? 나중에 6학년, 7, 8학년이 가도 낯설지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익힐 수가 있고 기억이 나겠더라라는 게 바로 스토리타운이 생각하는 vocabulary instruction이에요. 그래서 robust vocabulary 보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vocabulary 앞뒤로 이상한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같이 함께 가르칩니다. 그래서 7번째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8번째, 테크놀로지. 이제 리터러시는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CD롬과도 함께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고 책만 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만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게 스토리타운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타운은 CD롬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ink Central이라는 웹사이트가 사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멤버십인데 미국에서는 그 학교가 만약에 이 스토리타운을 채택하게 되면 이 멤버십이 맺어지면서 그걸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패스워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막 볼 수 있고 TG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G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저도 오늘 이거 한 권 딱 들고 오는데 어깨가 어때요? 빠지는 것 같죠. 선생님 들고 다니기도 쉽지가 않고 스튜던북도 어떻게 해요? 하드 커버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Think Central이라는 건데 좀 한국에는 지금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여하튼 스토리타운이 이렇게 Core Teaching Learning에다가 내용에다가 6, 7, 8을 또 연구를 결과를 어떻게 해요? adding 했어요. 추가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건 뭐예요? 1부터 6까지는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타운이 생각하는 reading fluency라는 거를 레슨별로 다 심어놨다는데 뭐냐? 지난 시간에 했죠. 리딩을 잘한다는 거는 첫 번째 accuracy, 정확성이에요. 이 정확성이라는 거는 물론 첫 번째 리딩 하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리딩을 하면 그 아이들 중에서 단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빼먹는 아이들 있죠. 그죠? skipping, no skipping words. 뛰어넘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 단어를 알아서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막 껴넣어요. apple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그 단어가 apple도 아닌데 그걸 뭘로 봐요? apple이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no adding words. 단어를 덧붙여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no misreading word. 잘못 읽어도 안 되죠. 이 모두가 뭐에 가장 중심이 큰 영향을 미치냐면 의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다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read aloud, choral reading 시키죠. 잘못 읽었어. 다시 읽어. 라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냐면 뭐예요? 내가 지금 단어를 잘못 읽었네. 라고 해서 마치 그게 어떤 이 수업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단어만 제대로 읽으면 된다라는 목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meaning이 있어요. 의미. 우리가 잘못 읽으면 뭐가 달라지니까? 글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다시 읽어야 돼. 고쳐서. 이게 중요한 거지. 맞았다 틀렸다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굉장히 좁게 보시지 말고 넓게 의미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accuracy, 정확성이고요. 의미의 정확성으로도 연결되더라. 두 번째 reading rate, 무조건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리딩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픽션을 읽을 때, non-fiction을 읽을 때 똑같은 속도로 읽는 게 아니라 픽션은 빠르게, non-fiction은 slow down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영역의 knowledge or information을 담고 있는 글이라서 픽션처럼 똑같이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의 속도를 똑같이 지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막 빨리 읽었다고 생각해서 읽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그걸 직접 다 풀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픽션을 읽을 때는 빨리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쉽고 쉬운 글이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괜찮지만 뭐는 non-fiction은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정 영역의 knowledge or information이니까 slow down 하자라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시나요? 아니죠. 그죠? 그냥 어떻게 읽던지 그냥 선생님 주세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 좀 더 세세한 거를 다 가르치죠. 세 번째, 모노톤으로 읽었을 때랑 인터네이션이 살아있을 때 리딩하고 뭐가 다르냐면 역시 이해도가 달라요. 모노톤으로 읽었을 때 이해도는 떨어지고 인터네이션이 살아있으면 understanding 높아져요. 굉장히 글을 잘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꼭 인터네이션을 넣어라. 네 번째 expressive reading이라고도 하는데 뭘 도대체 표현해야 되냐. 캐릭터의 생각과 feeling을 표현하는 리딩을 해라 라는 거예요.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글이 더 이야기가 잘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다섯 번째 펑추에이션. 리딩을 할 때도 뭘 봐라? 펑추에이션을 봐라. 그게 여러 가지 앞에 나왔던 것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펑추에이션을 리딩할 때 보는 방법들 그걸 사용해서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인지, 그죠? 어디에다 퍼즐을 둬야 될 것인지를 다 배웁니다. 여섯 번째, phrasing이에요. meaningful chunks.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물론 이제 written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spacing 되어 있죠. 근데 그걸 spacing 하면서 pause 읽게 되면 그게 전달이 의미가 안 돼요. 말이라는 거는 단어라는 건 특히 어떻게 해요? group of words가 함께 다니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meaning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똑같은 A sentence라고 하더라도 이런 grouping과 좀 더 길게 grouping을 했을 때 의미가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고 강조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냅니다.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프레이징을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reading fluency를 잘해요. 그리고 스피치도 잘해요. 어디서 끊어서 할 건지. 말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시죠? 라고 하는 거랑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시죠? 라고 하는 거랑 어때요? 다른 거죠. 그죠? 그게 바로 phrasing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르치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understanding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reading이라는 거는 항상 나만 읽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텍스트를 읽은 걸 내가 뭐 할 때도 있어야 돼요? listening 할 때도 있어요. listening이 어떤 센텐스의
그 딱 단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whole story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려면 뭘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어요? phrasing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금방금방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6가지를 다 가르치는 게 스토리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reading process. 아까 봤던 effective reader를 키우기 위해서는 1부터 5 단계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들어가요. reading의 목표 첫 번째는 read for particular purpose 해서 reading 하는 방법들,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더라. read for practice, 그냥 practice 하려고 하는 reading. read for building vocabulary 하는 reading. read for information. and read for enjoyment. 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달리 할 줄 알아야 돼. 2번째. 리딩을 할 때도 뭘 잘 봐두자. examine a piece of writing or publication. 리딩 할 때도 그런 라이팅의 요소들을 함께 봐둬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나도 금방 라이팅을 할 수 있지. 리딩 따로, 라이팅 따로 하면 언제 라이팅 할 거예요. 그래서 리딩 할 때 라이팅의 어떤 부분들을 봐두는 단계가 2번째. 그리고 3번째가 use reading strategy. 우리가 리딩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는 스토리가 단순하지가 않고 이 스토리 안에 나오는 센텐스도 simple sentence가 아니에요. 더 이상 복문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reading strategy. 내용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strategy가 필요하다. 그걸 아이들이 다 배워야 돼요. 보면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입니다. 3학년이 되면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reading, strategy and soft skill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 4학년을 갈 수 있어요. reading 하는데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만 알아서는 4학년을 갈 수가 없어요. cause and effect 당연히 알아야 되고 compare, contrast 이건 기본이고요. 그 외에 많은 reading strategy 스킬을 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쭉 쉬운 것부터 배워서 3학년 때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4학년 때부터는 뭘 하냐면 examine the idea critical. 이제는 다 이해되고 reading comprehension skill strategy를 쓰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돼야 사고를 하지 이게 안 되면 깊은 사고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젠 좀 더 글을 어떻게 해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왜? 라는 why?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 타이밍이 바로 다음이고요. 5번째가 이걸 거치면 뭐 할 수 있다? summarize 할 수 있다. summarize의 능력이라는 건 베끼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디테일들을 잘 어떻게 해요? 골라내서 그걸 짧게 만드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똑같은 책이지만 원 페이지로 summarize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그걸 몇 페이지로 풀어요? 4페이지로 풀죠. 근데 과연 선생님들이 어떻게 summarize 하는 건지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summarize 숙제를 내주는 건지 그죠? 그냥 summarize 해. 숙제하고 내주는 건지는 그죠? 그 2개의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아이들은 사실 summarize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summarize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냥 summarize 하라고 했더니 막 울면서 summarize 해오고 그 다음날 숙제는 해야겠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나중에 봤더니 참 많이 모자르더라 선생님이. 내가 너무 아이들한테 못해줬구나라는 그런 자책감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리딩 스테이지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이게 보통은 다른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는 미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뭐 캐나다에도 교과서 있죠. 모든 교과서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리터러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더 교과서를 준비하고 교과서 중에서도 리딩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리딩을 준비하려면 readiness를 뭐가 필요하냐면 phonemic awareness하고 phonics. phonemic awareness는 읽으려고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듣는 것,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리라는 건. 그리고 그게 phonics를 지원하고 vocabulary 지원하고 모든 걸 다 지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소리를 알아야 된다. 소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읽어내도록 노력하고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spell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대로 vocabulary 실력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리딩이 준비가 되고 3번째 이제 리딩을
세 번째 전에 칸이 어떻게 해요? 벌어져 있죠. 갭이 있죠. 요때가 이제 independent reading 아니면은 teacher이나 parents의 도움을 받아서 reading을 하는 타임을 말해요. 그때 reading을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세 번째 reading fluency를 트레이닝하는 타임이 와요. 이제 정확하게 그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심자. 네 번째 vocabulary development. 단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전에도 vocabulary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하지만 1, 2, 3에 나왔던 vocabulary들은 indirect instruction,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 안 해주고, 그죠? 계속 뭐만 해주고 있어요? 노출만, 보여주고, 이런 단어, 이런 단어. 근데 이 시점이 오면 direct instruction을 바뀌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break the word, 단어를 쪼개지 않고는 cannot understand. 할 수가 없어요. understand 할 수 없어서 단어를 다 쪼개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어를 쪼개는 것부터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 vocabulary skill을 development하고 다섯 번째 comprehension 실력을 더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이 역시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reading material 1학년, 3학년 볼까요? In grade 1 to 3, students should read. 아이들은 반드시 이런 걸 읽어야 돼요. Poetry, folktale, picture book, alphabet, and counting book, pattern books, and chapter books, stories such as adventure, 그다음에 humor and children's classic을 사실 이렇게 골라서 균형을 맞춰서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리딩 레벨 맞춰야죠. 내용 맞춰야죠. 이거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그죠? 유명한 선생님들이 모아서 대신해 준 거예요. 이런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균형을 딱 맞춰주셨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읽어야 할 것들을 학년별로, 물론 이제 챕터북 같은 경우는 1학년에는 안 들어가 있겠죠. 그죠? 2학년 2학기 3학년에 챕터북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픽처북이나 카운팅북 이런 것들은 1학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왜? 저학년이니까 폭넓게 잡습니다. 저학년은 이런 건 읽어야 된다. 그리고 and 뭐가 있어요? non-fiction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1학년은 non-fiction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제 리딩을 처음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쉬운 스토리를 많이 읽어야겠죠. 2학년이 되면 non-fiction의 비중이 더 커지고, 그리고 내용도 3학년이 되면 좀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에 어떤 reading expectation이 있고 2학년에 어떤 writing expectation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상당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1년 안에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할 핵심 core teaching and learning 내용들이에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리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사고력입니다. 리딩 안에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딩이거든요. 첫 번째 리딩을 이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딩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사고력을 높일 것이냐가 방법인데 첫 번째가 restate information in a short non-fiction text. 나오죠? 2학년 되니까. 1학년은 픽션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리텔하는 걸 많이 얘기해요. 2학년이 되니까 뭘 해라? non-fiction을 읽고 restate, 다시 정리해봐라. 리텔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죠?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불러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그걸 어떻게 해요? 꼭 가르쳐라. 꼭 배워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 1학년 때도 했어요. retell a story. 픽션 같은 거, made up story를 이제 리텔하는 방법인데 그때 이제 beginning, middle, end의 방법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는 story element를 사용해서 이제는 character, setting, plot을 가지고 리텔을 합니다. 그래서 beginning, middle, end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 것보다는 그죠? 좀 더 분석적으로 리텔을 하는 것은 반드시 1학년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완성되는 거예요? 2학년에 완성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use a variety of a reading strategy. 그래서 얘기 나왔죠. 그죠?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우니까 reading strategy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monitor comprehension.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monitor. What am I reading now? What is talking about? 이런 게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I don't understand this part.
What do I have to do? I have to go back and reread.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금 다 되는 게 monitor comprehension. 그래서 reread가 나왔죠. 그 다음에 what's going on next part? 라는 게 또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게 머릿속에 해서 생각해보고 다음 장에 나오면 아하, 내가 this is exactly same what I expected. what I predicted. 그래서 내가 predict 한 거랑 거의 비슷하네. 이런 confirm하는 이게 생각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지금 책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reading strategi를 아이들하고 다 함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선생님이 그걸 직접 어떻게 해요? 리드하면서 하는 게 교과서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책을 읽고 express your thought and feeling. 너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해봐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사고력을 높이는 리딩의 방법입니다. 2학년이 반드시 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리딩을 할 때 이 글이 어떤 형식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죠?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글의 특징들을 살펴봐야 돼요. 포임이 나오면 포임은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포임이요 하는 게 아니라 포임은 그죠? 그래서 kind of writing인데 그죠? Poem is telling what writers and how writers feeling. 라이터가 어떻게 feeling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poem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poem은요 should have title. 타이틀이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oem은요 can be rhymed or not. rhyme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을 다 아이들이 알아요. 딱 봤더니 글이 좀 다르게 생겼네. 레시피예요. 레시피는 뭐예요? 하면 레시피는 그죠? 뭔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뭘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요? 쿠킹이에요. 그래서 쿠킹 하려면은 뭐 물론 이제 타이틀도 나오겠지만 네임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뭐가? material 나와요. 뭐가 필요한지 what we need. 그죠? 이거 준비해라. ingredient도 있고 뭐 utensil도 있고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나왔던 이제 글이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앞에 다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죠? 주어가 없는 게 그 understood you죠. 너는 you cut 뭐뭐뭐. 그죠? you mix. 그래서 you는 다 빠져 있어요. understood you는. 그리고 바로 뭐부터 시작해요? 동사로 시작하죠. 그게 바로 레시피예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글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이 레시피는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다 공유를 해야 돼. 딱 글을 보면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특징까지 얘기할 수 있는 1년 동안에 그걸 많이 해야 합니다. 라는 거. 그리고 knowledge of language structure. 이제 language knowled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language knowledge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grammar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reading에서의 language knowledge가 writing에 뭐로 전환되냐면 grammar로 전환이 돼요. 그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oral language랑 그 다음에 written language랑 structure이 어떻더라? 같더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살펴보면 simple statement는 반드시 그죠? 나온 다음에 누가 와요? verb가 오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interrogative sentence, asking sentence로 바뀌면은 inverted 돼요. 바뀌어 순서가 그죠? verb가 오고 그다음에 noun이 오거나 그죠? 이렇게 subject이 뒤에 오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알아야 되냐면 2학년은 sentence를 안다는 거예요. 1학년 때 센텐스가 뭔지를 배웠으면 2학년 때는 그 센텐스의 종류들을 확실히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그걸 어디부터? reading부터 봐두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ending, word ending들이 있어요. 이제 단어 뒤에 ending들이 다 달라지네요. s도 있고, ed도 있고, ing도 있고. 시제가 현재, 과거, continuous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의미는 어때요? 다
jump죠, 그죠? 시대가 달라질 뿐이고 그걸 알아보고 세 번째는 이제 understand that the same sound may be represented by different spelling. 그래서 F가 그죠? F 사운드가 F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PH에서도 F가 나온다라는 것들. 사운드와 뭐를 어떤 스펠링을 이렇게 사운드는 하나인데 그죠?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는 몇 개요? 2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타임이에요. 그리고 vocabulary building 해서 이제 아이들이 리딩을 할 때 딱 보고 이제는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네 substitute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use house instead of home. 그래서 home 하던 아이들이 house 바꿔서 할 줄 이 단어는 비슷한 단어구나 라고 아이들이 substitute 대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separate words into parts and use pattern of word structure. 그래서 word가 비슷한 word part를 찾아낼 수 있어요. lock이 있으면 lock it. So what is lock it? lock it이 뭐예요? lock it is 그죠? There is a little picture. little picture 있고 그걸 열면 you can open it. 그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왜 그림이 들어있는 목걸이 lock it을 말해요. 그래서 lock it 이렇게 온 걸 아이들이 여기에서 뭘 알아본다는 거예요? lock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lock it 안에서. 그 다음에 use of convention. 리딩 할 때도 뭘 봐두자? convention, 글쓰기 구정들을 봅니다. 왜? 그게 제대로 된 리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가 되니까 writing 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use punctuation to help them understand. 그래서 question mark 그리고 apostrophe 이런 것들 다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apostrophe가 possessive apostrophe인지 contraction인지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게 다 정확하게 되어 있죠. 이게 possessive인지 construction인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삐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use and interpret some convention of formal text.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non-fiction의 formal text를 얘기해요. non-fiction 안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maps, pictures, graphs, simple diagram, bold and italic type for heading.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를 뭐 할 때? 리딩 할 때 봐둬야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쓰였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걸 리딩 할 때 봐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라이팅 쓸 수 있어요. non-fiction writing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런 거조차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non-fiction writing이라는 건 사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피처들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리딩은 할 줄 아는데 사실 리딩도 이런 걸 다 이해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딩의 수준도 몇 퍼센트 정도 돼요? 80에서 70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국 아이들은. 다 이해를 이런 소소한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리딩에서 잘 돼야지 어디로 나와요? 라이팅으로 다 나옵니다. non-fiction 라이팅 하는 친구도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2학년에, 아까 2학년에 뭐예요? non-fiction 꼭 하자라는 부분 나왔었죠. 해야 돼요. 그러면 리딩에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라이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reading에서는 vocabulary 얘기했지만 writing에서는 그거를 vocabulary 안에 use phonics라는 게 물론 들어갔었죠. 그 두 부분으로 쪼개져요. spelling and word use and vocabulary building 두 부분으로 쪼개져요. 첫 번째, phonics 했으면 뭐 해야 돼요? spell 할 줄 알아야죠. 읽을 줄 하면 spell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use phonics to spell more difficult words 해서 이제는 one syllable word를 넘어서 more than one syllable 할 수 알아야 돼요. 특히 word ending ing가 붙으면 run에서 running으로 가면 how many syllables? two syllable이 되죠. 그죠? run, one syllable, running, two syllable 해서 syllable 이제 2개, 3개로 이런 inflection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인해서 단어들이 복잡해지니까 반드시 spell, 2학년 때는 spell을 잘 하기 위해서 뭐의 개념을 알아라? syllable boundary를 알아야 돼요. syllable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use es to form the plural of certain words 해서
이제 noun을 배우고 거기서 복수형을 배웠어요. s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es, 물론 ies까지 배우겠죠. 그리고 네 번째, begin to use resources. 그래서 2학년이 되면 또 다른 어떤 resources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personal dictionary나 아니면 classroom displayed vocabulary 이용해서 잘 모르면 그걸 이용해서 스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것들은 쉬운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personal dictionary라는 거는 일단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겠죠. 1학년 2학기 때는 딕셔너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딕셔너리는 무슨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고 뭘 갖고 있는 건지를 다 배우고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딕셔너리를 뭐 하려고, 스펠링 체크하려고 찾아보는 그런 아주 좁은 그런 부분에 딕셔너리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딕셔너리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용하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word use and vocabulary building. 아이들이 이제 vocabulary 위해서 oral vocabulary list도 있어야 되고 personal word list도 있어야 되고 class list도 있어서 이 vocabulary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룸 안에는 지금 현재 이 클래스룸에서 무슨 vocabulary를 과거에 배웠는지, 한 달 전에 배웠는지, 지금 무엇이 배워지고 있는지가 어디에 다 있어야 돼요? 벽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벽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클래스룸은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티칭도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특히나 미국 교과서는 훨씬 더 그 부분이 반드시. 그래서 선생님은 클래스를 티칭하는 시간만큼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prepare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 교과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게 다 있어야지 제대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visual presentation, 라이팅을 하려면 1학년은 visual presentation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capital letter, 그죠? 우리가 이제 upper and lower case를 다 알아야 돼요. 1학년은 사실 upper, lower case가 뭐 돼요? 막 지득박죽이에요. 그죠? 분명히 얘는 upper인데 누가 더 커요? lower이 더 커요. 이게 막 섞여져 있죠. 그걸 맞추는 시기가 1학년. 그리고 spacing, 띄어쓰기 하는 거 1학년. 2학년이 되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 뭘 해라? use title. 타이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summarized content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핵심이 타이틀이 돼야 되는 거고 타이틀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use words and pictures.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그죠? 모두 그림도 사용하는 방법, use underline, 그 다음에 color, size of print for emphasis, print legibly. 그래서 우리가 보통 non-fiction을 보면 막 굵은 볼드도 있고 있죠. 그런 거를 나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왜 굵게 표시하냐? 중요하니까 이런 거, important words니까 그런 것들을 나도 사용해보자. 물론 이제 print legibly 있죠. 알아보게끔. 네 번째, use margin and spacing appropriately라는 거는 use margin이라는 거는 1학년은 이제 spacing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통 글의 기준이 이제 sentence예요, 많이. 근데 2학년이 되면 margin이 나왔다는 거는 글쓰기의 기준이 뭐예요? paragraph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은 sentence를 완성하는 1학기 때 sentence를 종류별로 다 써봐요. sentences about people, sentences about event, sentences about things 해서 종류별로 다 나눠서 써보고 그리고 나서 2학년에는 paragraph의 형식을 배우는 게 바로 2학년이다. 그래서 reading하고 writing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굉장히 크게 본 기준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과서에는 이게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를 보면 1학년 때는 이제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차이점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어떤 거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건 비어져 있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1학년 때는 phonological awareness, 소리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 훈련이 잘 돼야지 아이들이 뭘 잘해요?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리스닝 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계속 선생님이 phonological awareness를 단어, syllable, 물론 phoneme은 당연하고요. 그거를 뭐 sentence로 했다가 이 단위별로 막 쪼갰다가 단어를
어떤 포넷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단어로 produce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켜놔서 아이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2학년이 되면 그걸 안 해도 되게끔 해서 2학년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 없다는 거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런 걸 많이 했었고 역시 1학년 때는 high frequency words 중심으로 했어요. 자주 나오는 단어부터 알아야지, 그죠? 그 다음 단어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high frequency word 중심으로 막 하다가 그게 2학년 되면 사라집니다. 2학년 2학기가 돼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이제 남겨둔 게 없는 거죠. 2학년 2학기가 됐는데 2학년 2학기에 phonics, vowel diphthong, OI, OY랑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suffixes full하고 LESS, list를 같이 해요. 3일은 diphthong하고 이틀은 suffix를 해요. suffix, full하고 list를 해요. 어렵죠, 그죠? 5일 동안 OI를 하기도 힘든데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펠링은 그 배운 걸 그대로 아이들이 스펠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phonics와 스펠링을 바로 어떻게 해요? tie, 연결해서 tire, phonics spelling tire 돼 있어요. 그 다음에 high frequency words and reading 이는 이제 non-fiction, music, non-fiction이 나왔어요. 그리고 paired collection으로 poetry, Come my little children, hear a song for you 라는 게 pair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luency는 accuracy, comprehension skill이 non-fiction을 하려고 봤더니 아이들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locate information.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는데 그 피처에 무슨 information을 갖고 있냐를 반드시 2학년 때는 배워야 된다. 그래야 use reference source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치고요. 8번째 robust vocabulary를 보면 실제 여기 레슨에서 배우는 단어는 volume, expression, creative, performance, concentrate, relieve까지예요. 근데 앞에 2개, 뒤에 2개가 바로 덧붙여진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원래 배워야 되는 건 여기까지인데 6개인데 2개를 더 덧붙였죠. 들어봐라 이런 것들 함께 배워봐라. 그다음에 grammar는 number words입니다. order이 아니라 number words. 그다음에 writing form은 poem이고요. 그때의 특징이 word choice. word choice가 달라지더라고요. poem에 나오는 단어들은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를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weak at a glance죠. 그래서 보통 미국 교과서는 한 학년에 레슨이 30개예요. 이 30개의 레슨을 일주일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어요. 주 5일의 형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쭉 뽑아봤더니 phonics and spelling은 2학년은 이제 뭘 중심으로 하냐? 1학년 때 뭘 했었어요? short vowel 다 했죠. 그리고 long vowel도 다 사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short vowel AI, E, O, U를 한꺼번에 쭉 해버린다는 거는 learning이 아니라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review를 하겠다는 거예요. review를 하고 그때 중요한 게 phonics and spelling이라고 그랬죠. 읽고 스펠할 때 어떤 패턴들을 같이 익힙니다. CVC 패턴, CVCE 패턴, 그 다음에 이 C라는 건 이제 consonant죠. consonant LE 패턴. 그 다음에 그 밑에 갔더니 VCV 패턴, VCV 패턴을 비교해 가면서 CV 패턴들을 선생님들이 phonics 하면서 syllable 패턴을 가르쳐요. 왜? 그래야 스펠링이 정확해지고 아이들이 단어를 안 외우니까. 단어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10,000개 다 외우고 계세요, 지금? 못 외우고 계시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단어는. 그걸 반드시 스펠링을 바로 연결해라서 이 스펠링 패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at 같은 거 CVC 패턴을 읽을 줄 알면 그걸 그대로 스펠할 줄 알아야 돼요. CVCE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소리는 E가 안 나죠. 그죠? 근데 스펠링 패턴으로는 뒤에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E가 붙어 있어요. 이런 패턴들. 소리에는 bike에서 그죠? 이 소리가 끝에 안 나는데 스펠링에는 있더라. 이거를 소리와 스펠링, written을 뭐 하기 위해서 매치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CVCE 패턴을 하고 CLE 같은 경우에도 riddle E는 소리가 안 나죠. 그죠? 나나요? riddle 할 때 안 나는데
이게 뭐예요? 실러블을 나눠주는 기준이 돼요. 이 경우에만 C, L, E consonant L인 경우에만 이 E가 마치 뭐처럼 진짜 우리가 보통 nuclear이라고 해요. 단어 안에 핵이라고 하죠. 단어 안에 핵은 vowel이거든요. nuclear. 근데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작용을 못하는 nuclear이잖아요. nuclear 아닌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게 돼요. 얘가. 그래서 분리하는 걸 가르쳐줘요. 분명히 소리에는 안 나오는데 글자에는 셀러블로 독립이 되더라. 그 다음에 V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누구예요? A, 그죠? I, pronoun I 같은 경우도 혼자 독립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CV는 누굴까요? He, 그죠? Me 이런 것들. CV 같은 경우에는 뒤에 V가 vowel인데 이때 vowel이 컨소넌트를 끝에 못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길어져요. 끝에 있는 vowel. 앞에 vowel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끝에 있는 vowel이 컨소넌트가 없으면 open syllable이 되면서 소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me, he, go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오픈으로 길어지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교과서예요. 근데 이걸 같이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일반 선생님들은 어려우세요. 이것 따로 아니면 아예 못 가르치고 지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교과서를 하게 되면 그거를 같이 가르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걸 제대로만 살려내면 도움이 돼요. Reading Skill and Strategy 보면 사실 스토리타운의 특징은 2-to-1이에요. Character,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와요. 한 번 캐릭터를 배우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캐릭터를 레슨 1에 했으면 레슨 2 또 다른 책에도 똑같은 스킬 캐릭터를 넣어줘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리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빼버리고 반복되는 건 빼버리고 이렇게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타운의 특징은 사실은 스킬들이 반복이 돼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배우게끔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캐릭터. 다른 스토리 안에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티칭의 스킬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스토리타운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스킬이 뭐냐만 보는 거죠. 일단 2학년 때는 뭘 확실히 배워라? non-fiction을 확실히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fiction and non-fiction의 차이들, locate information, use graphic aids, graphic organizer 이런 거 중심으로 확실히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1학년 때도 했어요. character인지 뭐 plot인지 이런 것들, cause and effect는 이거 1학년 때도 했기 때문에 중심은 non-fiction의 중요성을 두고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grammar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단어, 그 다음에 sentence가 뭐냐. 2학년이 되면 바로 sentence는 뭐지? What is sentence? 하면 sentence 줄줄줄줄 아이들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sentence의 종류. 그리고 parts of speech로는 noun, adjective, verb. 지난 시간에 들은 분들 보통 noun 다음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verb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왜 adjective가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들은 분들은 아세요. 왜죠? 네? 자신 있게. 원래 adjective는 누구를 describing 하기 때문에 noun을 describing 하니까 둘이 가장 그죠? 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noun 배우고 verb 배운 다음에 adjective 가면 이미 누구는 잊어버렸어요? noun은 잊어버려서 가물가물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되겠다. 바로 어떻게 해요? noun, adjective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verb를 하는 이런 순서적인 특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writing form and style 보면은 1학년은 주로 반 학기 동안에 sentence의 종류에 대해서 막 하더니 2학년이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중심으로 해요? paragraph. paragraph의 종류가 가장 중요해요. paragraph가 paragraph of information, paragraph that gives information, explain, how to paragraph 종류를 다 배워요. 그리고 나머지 포임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두 번째로 secondly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2학년은요. step 1, step 2, step 3. 1학년도 step 1, step 2, step 3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1학년에는 step 1 안에서 daily routine 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첫 번째가 oral language time이에요.
oral language time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phonological awareness가 들어가 있어요. 소리 훈련을 막 해요. 소리로만, 듣는 거로만, 스포큰으로만, 글자가 아니라 막 훈련하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학년 되니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oral language time에 high frequency words가 들어있죠. 이거는 review예요. high frequency words를 배우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배웠던 high frequency words를 word 벽에 붙어있는 high frequency words를 review 한 번씩 쫙 보고 지나간다. 한마디로 warming up time에 oral language로서 question of the day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책을 하나 읽어주세요. 아니면 뭐 짧은 어떤 글을 읽어주고 그걸 잠깐 얘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high frequency words 뭐 있었지 하고 딱 리뷰를 해줘야 아이들이 뭐가 준비가 돼요? 리딩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들어갈 수 없이 이런 oral language time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word work으로 들어갑니다. phonics, spelling. 여기에 사실 1학년이 뭐 있었어요? high frequency words를 배우는 learning time이 있었는데 2학년은 없어지고 그게 oral language의 review time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 리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확실하니까. 그래서 high frequency words가 사라져서 phonics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스펠링으로 연결하는 타임. 이게 day 1이라서 suffix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day 1, 2, 3까지는 요거 하고 day 4에는 이제 suffix full and LESS가 나오는 거예요. 4, 5에는. 그리고 이제 skill and strategy는 reading fluency, comprehension, build robust vocabulary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돼요. Step 2가 small group. 이걸 이제 한 다음에 small group으로 나눠서 뭘 연습을 해요? reading을 연습을 해요. 자기들이 practice 하죠.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reading fluency도 배웠죠. skill strategy 배웠죠. 다 이제 이렇게 박스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읽어야 책들을 선생님이 다 이렇게 박스별로 나눠놔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골라서 선생님이 뭘 읽어라 라고는 종류는 지정을 해주시죠. 그럼 그걸 꺼내서 읽는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걸 꼭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 학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걸 빼놨습니다. 그다음에 step 3 whole group이 다시 모여서 language art 중에서 grammar하고 writing을 해요. 그래서 grammar, number words introduce day 1이니까 하고 이때 daily proofreading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가 리딩을 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컨벤션을 본다고 했죠. 그죠? 특히 그래머의 컨벤션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proofreading을 통해서. 틀린 wrong sentence를 주는 거예요. Kyle ate 3 oranges 했는데 what is wrong there? 뭐가 틀렸을까요? You corrected.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Kyle should begin with capital letter. 센텐스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what is missing there? 뭐가 빠졌어요? period, end mark, period가 빠졌네. 그죠? Why period? Why do we need period? 왜 필요해요? Because it is a telling sentence. telling sentence니까요. 라고 아이들이 이걸 고쳐내면 말로서 훈련이 된 아이들은 쓸 때도 가능해요. 이게 자꾸 훈련이 안 되면 뭐 생각하는 사고가 안 되면 쓰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시간도 있고 라이팅으로 이제 포임이 뭐냐, word choice가 뭐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phonics skill 해서 보통 reading을 시작하기 전에 phonics skill이 나오는 레슨도 있고 comprehension skill이 나오는 레슨도 있어요. 특히 이제 phonics skill은 드물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comprehension skill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교과서는 이런 스킬들을 안 담아놓고 바로 뭘로 들어가요? 메인 셀렉션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스토리타운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중요한 스킬들은 미리 어떻게 해요? 해보고 들어가야 아이들이 하지. 그냥 메인 선생님이 다 그걸 말로 풀어서 어느 세월에 해서 아이들을 메인 셀렉션으로 들어갈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넣었어요. 페이지를. 중요한 phonics 스킬 가끔 나오고요. 주로는 뭐예요? comprehension 스킬이에요. 그래서 한번 comprehension 스킬 얘기해보고 phonics 스킬 얘기해보고 들어가 보자. 그래서 phonics 스킬 OI diphthong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ON, I and an ON, Y put together make sound OI. 그죠? 얘기를 쭉 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왜? 그냥 Y 엔딩하고 이 OY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Y 엔딩 같은 경우에는 복수를 만들 때 어떻게 바뀌어요? IES 바뀌죠. 얘는 혼자 Y가 아니라 반드시 누구예요? OY예요. OY는 두 개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니 IS로 바뀌면 안 돼요. 그냥 뭐예요? S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타임이에요. 여기가 바로 파닉스. 그래서 toys 할 때 왜 IS가 안 되냐? 왜냐면 얘는 그냥 Y가 아니라 누구랑 함께하는 Y? OY니까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게끔 하고 연습해보고 해야지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vocabulary 넘어가 볼게요. 메인 셀렉션 가기 전에 보통 이제 vocabulary 파트는 있죠. build robust vocabulary. 아까 얘기한 6 vocabulary들이 나와 있네요. 이 vocabulary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2학년은 제가 좀 전에 막 여러 가지 클루들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생각하고 계시죠? 대답 해보세요. 네? 지금 1학년에 나온 단어하고요. 2학년 2학기예요. 단어의 길이가 1학년은 보통 1 syllable or 2 syllable, 가끔 3 syllable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1 syllable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vocabulary 나오면 이걸 뭐부터 잘라라? syllable boundary부터 잘라야지 통으로 어떻게 concentrate 볼 수 있어 아이들이. 그죠? 먼저 syllable로 잘라보는 거예요. 소리. 우리가 선생님 먼저 소리를 들려줘요. 글자부터가 아니라 소리부터. relieve 같은 경우에는 how many syllable? 1, 2 이렇게 해줘요. 그럼 어디서 쪼개질까? 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relieved 이렇게 쪼개지는 거구나. 두 번째, volume 어디서 쪼개져? How many syllable 먼저 하는 거. volume 하면 volume. volume 됐어요. 그럼 어디서 vol and room 되는 거죠. 그다음에 concentrate. How many syllable? 그죠? concentrate 이렇게 되죠. concentrate. 3 syllable. 어디서 쪼개질까? 쪼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erformance 같은 경우에도 쪼개보고요. 이렇게 syllable부터 먼저 소리를 들으면서 쪼개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훈련이 된 다음에 선생님이 읽어주거나 아니면 같이 읽어보는 타임이 돼야지 그나마 이 단어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 실라블로 쪼개지도 않고 concentrate performance를 읽기란 개인적인 배우지 않는 능력은 뛰어난 아이들 아니고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실라블로 쪼개보는 훈련을 선생님하고 해서 통으로 글자도 보고 쪼개도 보고 그죠? 통으로 전체로도 보고 쪼개도 보고 훈련을 막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가보자라는 거를 이제 텍스트를 주면서 얘기를 해요. 이때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먼저 단어의 뜻을 대강 가르쳐주고 텍스트로 가는 게 좋을까요? 텍스트 간 다음에 단어의 뜻을 guessing 해보고 가르쳐주는 게 좋을까요? 네. 텍스트로 먼저 가보는 게 좋겠다. 네. 나는 단어의 뜻을 미리 가르쳐주고 텍스트로 가겠다. 네. 왜 텍스트로 먼저 가요? 예. 일단은 여기 정도 되면 아이들이 뭐가 이제 어느 정도 use context clue를 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고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건 옵션이에요. 선생님이 이 클래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르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컨텍스트 클루가 좀 잘 돼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텍스트로 먼저 보내고요. 아직 준비가 not yet, ready가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뜻을 제공해 주세요. 그냥 이게 옳다, A가 옳다, B가 옳다가 아니라 이 클래스가 얼만큼 준비됐냐, 준비되지 않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준비가 충분히 된 아이들은 텍스트를 읽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쭉 읽어보면 지금 이 vocabulary들이 highlighted 되어 있죠. 그죠? yellow 파트로. 한번 어떤 뜻인지 아이들에게 그러면은 relieve라는 거는 okay, from this text, what does that mean? relieve. 무슨 뜻이에요? 하면 아이들이 대강 얘기를 하겠죠. 그죠? He has some worry. 좀 뭔가 이제 걱정이 있는데 누가 간 다음에 it is gone. 사라졌네. 그래서 relieve라는 말이 맞아요. 그죠? When you have a worry, when it's gone, you feel happy again, right? That is relief.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explanation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dictionary에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딕셔너리에 쓰는 그런 definition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abstract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teaching material로 student friendly explanation volume이란 무슨 뜻이냐면 when you change the volume on a TV or a radio, you change how loud or soft the sound is. 쉽죠? 실질적이죠. 들리죠? 와, 맞아. 볼륨이란 소리의 높낮이구나. 그 다음에 expression. If you use expression when you speak, you use your voice, your face, or your body to add meaning to what you say. expression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덧붙여서 표현하는구나 라고 일일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다 푸는 explanation이에요. 사전에 있는 definition을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풀어서 씁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돼요. 스토리타운은 그 작업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죠?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번 딕셔너리 찾아보자 하면 children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그래도 어때요? 훨씬 추상적이겠죠. 이거보다는 선생님들이 다 그걸 일일이 작업해서 실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설명의 그런 definition을 다 준비해서 줍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아이들은 그냥 가고 아니면 안 된 아이들은 주고 가고. 그래서 일단 그냥 갔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explanation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내가 지금 추측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맞았죠. 그러면은 맞구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반드시 여기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vocabulary를 배웠으면 뭐 해라? 써라. use. 써야죠. 어떻게 써라? journal. 오늘 today journal 주세요. use this word relieve. 반드시 써서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내일은 volume. 그 다음 날에는 concentrate.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day by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weekend. 마지막 단어는 weekend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저널에 쓸 수 있게끔 이 단어를 반드시 쓸 수 있게끔 하는 팁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locate information이에요. 특히 locate information 이제 non-fiction이죠. non-fiction에서 가장 중요한 글의 구조를 살펴보는 게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네요. non-fiction은 gives facts about a topic, look for main idea and detail heading이 있는 거죠. 그죠? sub 헤딩들이 있어요. 헤딩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구조를 보여줘요. 타이틀이 있으면 heading 1, heading 2, heading 3가 있어서 그 밑에 뭐가 있대요? detail, information들이 있대요. 이걸 한번 보고 가면 이러한 글의 형식을 이해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어요? heading, information. heading, information. Each heading is telling about a little bit different information about music. 사실 each heading은 다 어떻게 약간 뮤직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information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배우는 게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은 2학년의 목표는 뭘 배운다고 했어요? locate information이죠. 그죠? 반드시 use resource book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일단 뭐 스튜던북만 봐도 그죠?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되냐면 타이틀 알아야 돼요. Can you tell me the book's title? Storytown. Where is it? Yes. The center of book. 그죠? 여기 center이라고 생각하고 center of book 여기 있네요. 그래서 what is title? Title is a name of book, name of program, name of story, name of unit. 그래서 타이틀은 뭐다? name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 name은 it has main idea of this book. 그죠? 이걸 갖고 있다. 그 타이틀을 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책들 non-fiction 같은 거 non-fiction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non-fiction 뒤에 가면 when you see back of the non-fiction book, you can see these little parts. Number one, this part. Number one,
glossary. 해서 glossary가 뭔지를 얘기해줘요. What is glossary? Glossary is a little dictionary of this book. Found in this book. The important word found in this book. 여기서 찾아내는 중요한 단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it has meaning and a word here. They are organized like dictionary. Alphabetical order. 그죠? Alphabetical order도 돼 있어서 A words, B words, and C words 찾을 수가 있어요. Also, it has a syllable boundary here. syllable boundary 있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IPA 같은 것도 있지만 phonetic 알파벳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점들이 있네요. 이 점이 뭐냐면은 syllable boundary를 얘기해주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like see beyond 같은 경우에는 B beyond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it has two syllable 되어 있구나 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 information 쓰게끔 딕셔너리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in front of the book, beginning of the book, you can see table of contents. What is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giving us title name and each page number. So when you want to read a music, you have to go to find the title of the story, a music, and see right side. You can see page number. Yes, go page number 98 해서 98 직접 찾아가는. Okay, let's look for story, a music, page number 98 찾아보자 해서 98 갔더니 Okay, right here. Can you see that story? Yes.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Table of Contents란 어떤 각각 each selection의 타이틀과 뭘 주고 있어요? 페이지 넘버를 주는구나 라는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locate information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게 one story 안에서 이제 이런 글의 구조를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는데 music. This book is about music. 그죠? 뮤직에 대한 얘기인데 Okay, what do you know about music? 뮤직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Build background. 뮤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oral language time에 question of the day에 뮤직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시작을 했었거든요. 너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뮤직을 좋아하니? 우리가 when can we listen music? 도대체 언제 뮤직을 들을까? Every time, everywhere. 여기서 now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We can hear music, some music on special day. special day에 듣는 뮤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Build background. 뮤직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하는 방법들 그리고 Why are we reading this book? 왜 이 책을 읽을까? 반드시 목적을 세우고 가야겠죠. Why are we reading this book? Why? 왜? We want to learn about music. 뮤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실 뮤직은 뭔지 I cannot say that right now. 얘기를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보자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뮤직에 대한 것 중에 첫 번째 heading 1 What is music? Music is sound. 그래서 okay, under this heading, this page is talking about sound. What kind of sounds are music? Hum tune and play instrument and clapping. These are all sound. These are all music. 그래서 이게 다 뮤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okay, can you tell me the title of heading? 그래서 music is rhythm. 해서 여기서는 헤딩을 찾아가게끔 계속 해주셔야 돼요. Alright, let's guess. What's the information underneath the music is a rhythm? 그러면 it's going to tell about rhythm. 그러면 찾아보자. What kind of rhythm? 무슨 리듬이 있냐면 첫 번째 clapping 있죠, 그죠? 두 번째 marching band.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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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Number 3, 추가. train의 뭐예요? puffing sound도 그죠? 비트고. 그래서 더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 beats는
are stronger than other. 다른 것보다 더 이렇게 stronger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어떤 게 strong 한 건지를 얘기해 보죠. 이 그림에서 찾아보고 아이들이 뭐 버블 스피치 그림 안에도 막 있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헤딩 안에 뭐가 있다? 그 헤딩과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찾아가는 걸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locate information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그건 이제 선생님하고 연습했겠죠. 첫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locate information 찾아가봐. 하면 누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 가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mber 2 question 봤더니 under which heading would you look to find information about loudness and softness? 어떤 페이지예요? Music is volume인 거죠. 아이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어딨나 보면 loudness, softness가 얘기하는 게 사운드의 loudness, softness 얘기하는 게 volume이다 라고 아이들하고 찾아가서 그럼 which picture is telling us loudness sound? 어떤 거예요? Happy birthday picture. 그래서 you can see it's loud.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림에 떠요. 그 다음에 which picture is telling us softness. lullaby. 할아버지가 아기 재울 때 그죠? 자장가를 크게 부르면 안 되죠. 잠잘려면 to fall asleep 하려면 쉬, 조용히 불러야 된다. 그런 걸 그림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locate information에 나오고 있어요. Under which heading would you look to find information about how a composer creates music? Music is a creative art에 있어요. So how can you find it?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Picture is telling us. 그죠? 우리 picture 얘기하고 있어. 어느 picture이? Number 1 picture is telling about writer. Writer is creative. Number 2 is telling us about 뭐야? Painter. Painter is creative. The number 3 picture is telling us composer, right? Composer is a music writer. 그래서 이거 또한 뭐가 돼요? is creative 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creative means producing new idea about music. 새로운 아이디어를 뮤직에 대한 걸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composer도 creative한 art다라는 거를 이렇게 서브 헤딩 뿐만 아니라 뭘 찾아서 그림을 찾아서 가는 걸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아이들이 non-fiction 중에서 이렇게 헤딩을 갖고 있는 걸 가면 이걸 이제 선생님에 맞춰서 하겠죠. 어떤 non-fiction 북은 table of contents 이 헤딩들이 어떻게 해요? 쭉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책을 읽기 전에 뭐 하겠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좀 think critically는 우리가 보통 본문에서 나온 내용보다 좀 더 깊은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하고 paired selection이 있어요. 그거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poem. 이것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뮤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song. 그 중에서 song. 그래서 comparing text를 보면 How are our music and come my little children here are song for you alike. How A and B alike. A and B both they are talking about music. 그죠? 근데 how are they different? 어떻게 달라요? One is non-fiction. 그죠? Number 2 is poem. Why? What is poem? 포임 돌아가 볼까요? 이게 지금 이 레슨에 우리가 뭘 배워요? 라이팅으로 포임을 배우는 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포임은요, should have title. What is poem? Poem is telling writer's feeling. 그래서 writer's feeling인데 뭐에 대한 feeling? 그 song에 대한 feelin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t can be rhymed or not. Okay, look at this poem. It is rhymed or not. Find them. 찾아볼까요? Look at each end of line, you knew. Is it rhymed or not? Rhymed. 그죠? you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clear and ear. 이거를 circle them. 찾아보세요. rhymed words들. 그래서 이 poem은 rhymed 되어 있구나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and a poem has another characteristic. poem has a special
and colorful words in there that are helping readers see, hear, sometimes taste and feel. What words?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Can you find it? 해서 찾아보고 그죠? 하면 돼요. 이럴 때도 이것만 포임을 갖고 있으면 부족하니까 보통 우리가 transparency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교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포임을 다른 포임을 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special colorful words들이 있냐 포커스를 sound에다 맞췄어요. 그래서 sound what words 그래서 shaking sleigh bell 해서 jingle jangle 이런 단어들 뽑아내고 그 다음에 thunder 같은 경우는 crash, boom, bang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throwing rocks in a pond, plop, sploosh 이런 단어들 그죠? 이렇게 사운드에 관한 단어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포임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림을 표현하는 보는 것들 색깔에 관련된 모양에 관련된 단어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포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더라? word choice가 다르더라 라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이거여서 이걸 day 1부터 5까지 쭉 연결해서 나눠서 가르치니까 사실 저는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가르쳐 day 5에 거쳐서 가르치기 때문에 introduce부터 체계적으로 identify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review 하게끔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use 하게끔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language art 같은 경우도 grammar 같은 경우에 introduce number words, identify number words, using number words in sentences, apply to writing, 그 다음에 weekly review. 체계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writing도 introduce 했으면 아이들이 한번 진짜 포임을 써봐요. 포임 쓰려면 뭐에 대해서 쓸 건지를 그죠? 먼저 골라야겠죠. 그 작업. 그래서 타이틀 쓰는 법. 그리고 뭐 이제 진짜 rhymed 된 걸 쓸까? 어떻게 할까라는 걸 얘기하고 그 revise 하는 것까지 쭉 되어 있어요. 이럴 때도 보통 교수할 때 도와주는 material들이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number words냐 뭐냐? number words는 there are two kinds of number words. exact number words. 1, 2, 3, 4, 10, 100. Other number words are telling not exact number. Like some, most, many. They are telling number but not exact number. 해서 그런 것들이 뭔지 one, exact number or not 하면 아이들이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here, most. exact number or not. 아이들하고 그런 걸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one paragraph나 story를 이런 number words가 들어간 걸 준 다음에 뭐 해봐라? 찾아봐라. 그럼 이게 어떤 게 exact number고 아닌 것들을 골라보고 day 3에 가면 그걸 뭐예요? sentence에 써보자. 보통 아이들이 뭐는 잘 쓰겠어요? exact number는 잘 쓰겠죠. 그죠? 근데 뭐 all이라든지 아니면 many도 잘 쓰죠. all이라든지 most라든지 few라든지 이제 some도 잘 쓰는데 요런 그 잘 안 쓰는 뭘 소개할 수 있어요? number words를 소개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걸 day 4에 좀 더 writing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걸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grammar부터 introduce를 했으면 어디까지? writing까지 하게끔 역시 교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riting도 그렇고 grammar도 그렇고 사실 잘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클래스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미국 교과서입니다. 준비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전체 커리큘럼을 잘 이해하고 간다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유학 가지 않고 미국 교과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필요한 팁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교과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죠? 가장 최근에 연구 발표됐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이 교과서가 담고 있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뭐가 연구됐냐를 교과서를 통해서 또한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목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